시험에 대한 얘기는 좀 줄이거나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세상 모든 학부모님들은 그럼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실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교육심리의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교육심리의 전문가이신 백시영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백시영 원장님께서는 하버드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신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번 편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뭐 성인들이나 그냥 시험을 보니까 이게 뭔지를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한테 시험이 어떤 건가를 좀 보면은 시험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나 공부나 이런 실제를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를 반영하는, 확인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아이들이 자주 하고 싶어하는 컴퓨터 게임이랑 비슷해요. 모바일 게임이랑 비슷해요. 요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게임을 하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던 시험을 보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요것이 지금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하고 같은 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저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험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많죠. 왜 그런 거예요? 시험은 인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랑 관련이 크죠. 근데 게임은 전문 게이머가 아니라면은 인생이랑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전문 게이머예요, 지금. 그러면은 게임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게임 훈련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코치한테 지적받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등수 떨어지면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게이머들 엄청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인생과 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험을 봤을 때 왜 이렇게도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스트레스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는 이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기대보다 낮기 때문에 실망감이 생겨요. 그리고 실망감을 몇 번 경험하면 이 실망감에 대한 또 기대가 생겨요. 나 또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필요한 스트레스예요. 요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공부의 요인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적게 떨어지고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고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좀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세우는 기대보다 좀 낮은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삶이고 우리가 생활에 대한 구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 두 번째 이 공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즉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요인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외부라고 말씀드리면 주로는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지도자 선생님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 피어라고 하죠. 우리 그 동료, 즉 뭐 학생이면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 여기서 받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큰 문제가 되냐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외부에 온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인지 부조화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원인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 자신에서 찾고 실제로는 상당 부분의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회피하게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떤 거랑 이제 연관을 짓냐면 시험하고 스트레스를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멀리하게 돼요. 마음속에서. 시험 자체를 멀리하게 되면 시험 준비 안 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되고 시험 점수가 낮아지고 그럼 점수가 낮아지면 외부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 들어오죠.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시험 봐요? 저 시험 못 보면 죽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죽는다는 게 뭐냐? 너는 살아 돌아올 텐데 시험을 0점을 맞아도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와서 살아서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왜 죽는다는 거야? 아이들이 느끼는 심정은 이런 거예요. 그 압박감이라든가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마음이 조여오는 감정이 마치 죽는다는 표현을 해야지 이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요거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줘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스트레스가 이미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아이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잘 이해가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써보는 거예요. 글로. 사람이 이제 글로 써보다 보면 자기 자신이 글을 쓰지만 새로운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가 꼭 많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쓰는 과정 자체가 사람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들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글을 실제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진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이 지식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작은 기사라든가 신문 기사들인가 이걸 구해서 잠깐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 이제 생각을 뭐 발표해서 칠판에 적어 놓는 거죠. 주제는 요 정도로 하면은 아이들이 쓰기가 편한데 뭐 시험의 정의하고 장단점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써보게 하면은 제가 경험한 거는 시험에 대한 그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여지가 커요. 물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저의 반응인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뭐 중립적인 반응, 아이가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글에 써 있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는 글이라도 또는 말이라도 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점점 더 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려움을 줄여들 수 있는 뭐 고민을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써 표현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부모님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이랑 이제 실제로 대화하면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얘기는 좀 줄이거나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이해는 갑니다. 부모님 입장은 뭐냐면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하시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랑 부모님의 생각이 실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뭐 공부량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이가 실제로 하는 거는 그보다 적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단어 선택이라든가 어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도는 좋은데 이 시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약간은 포기를 하셔야지만이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좀 되찾을 수가 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제가 보는 현실이에요. 원장님, 요거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우리 아이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뭔지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네. 아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나? 네. 아니 세상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럼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긍정적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성적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아, 성적 가지고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이런 분. 근데 이미 나는 했어. 이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태까지 습관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다 드러나요. 좋은 얘기를 해도 표정이 어두우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걸 줄여줘야 돼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선생님은 이런 대화를 풀어서 네. 아이들이랑 대화도 하고 네. 글도 쓰고 하면서 이거를 개선을 시키잖아요. 네. 학부모인 나는 어떻게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랑 여태까지 어떻게 시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정리해 보면 아이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때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험 때문에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 편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해야지. 여태까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줄여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고 아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두 번째는 자신의 부모님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다. 좋습니다. 아 이제 좀 알겠네. 그러면은 이것도 물어볼게요. 그럼 네. 제가 네. 글쓰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자기의 생각이 정돈이 된다. 네. 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서 온 거야. 네. 이거에 대해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돼요? 저기 오늘 일로 와봐. 지금 밥상에 와봐. 글 써. 뭔 글? 시험에 대한 글? 네 하고 막 쓰나요? 어떻게 유도하죠 이거를? 좀만 좀 팁 좀 주세요. 잘하시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부모님하고 아이들 사이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있으면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어 선생님 아니면 논술 선생님 이렇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직접 유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 나는 네 편이다. 어떤 얘기를 쓰던지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미리 깔아놓고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네. 꽉 누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쉬운 해답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렇지만은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면은 다 좋아진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안을 드린 거고 아마도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제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고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부모님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시험에 대한 말을 좀 줄이시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덜 간다.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시험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의 이제 부담감을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공부라든가 심리에 관해서 궁금한 게 또 있으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